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기독교가 1550년대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너도나도 많이 이제 받았어요. 기독교인이 되고, 그 다음에 권력자들도 굉장히 서포트를 했어요. 근데 거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일반 사람들은 사는 게 힘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이 권력자들이 기독교를 서포트한 거는 기독교인들이 포르투갈 상인들하고 같이 갔어요. 배가 없잖아요. 그죠? 포르투갈 상인들 배를 타고 갔는데, 이 포르투갈은 그러면 이제 기독교인들이고, 포르투갈인들이 일본에 갖고 온 게 뭐가 있냐면은 총이에요, 총. 그때까지는 칼 갖고 싸웠잖아요. 근데 총을 갖고 온 거예요, 총.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너도 나도 총을 얻으려고 그 총이 있으면 상대를 제압할 수 있잖아요. 칼보다 세니까. 그래서 포르투갈 상인들하고 이제 무역을 굉장히 그 했고, 이제 매개가 되는 기독교를 이제 보호를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서포트 하려니까 기독교가 이제 풀어난 거죠. 그래서 한 50년 정도 지나면은 기독교 인구가 이제 통계는 없지만은 뭐 그때 인구로 치면은 거의 뭐 10% 정도 됐다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때를 그 기독교의 세기라고 불러요, 보통. 기독교의 세기. 그 당시에 사람들은 기독교의 세기였다고. 그런데 갑자기 철퇴를 친 거예요. 갑자기 철퇴를 친 건 뭐냐면, 에도 시대 때 들어오면서 이게 다 정치적인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 해석은 여러 가지 있는데, 제 해석은 쇼군이 국가를 직접 다스리는 게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75%, 4분의 3은 그것이 한 250개로 갈라져 있거든요. 갈라져서 250개는 다이묘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전체 나라를 제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이묘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왜냐하면 다른 다이묘가 힘을 합쳐가지고 쇼군을 치면은 쇼군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메이지가 된 거는 에도幕府, 도쿠가와幕府를 세 사람의 다이묘가 합쳐가지고 친 거예요. 그래서 넘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의 구조를 보면은 굉장히 이제 안정되어 있는 건 아니죠. 굉장히 기술이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전국의 다이묘를 통제하고 인구를 통일할 것인가? 그때 기독교를 써먹은 거예요, 기독교. 기독교는 아무도 손을 못 대게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손대면 전부 죽인 거죠. 다이묘고 뭐가 없어. 그래서 그거를 희생양으로 삼아가지고 거기에 모든 사람을 종속을 시켜가지고 권력을 강화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성공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한 50년 정도 걸렸어요. 50년 정도.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냐면 권력 강화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고 할까?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할 만한 게 불쏘시개가 너무 힘이 세가지고 대항해서 덤벼들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위험성이 없는 아주 상당히 유용한 불쏘시개였던 거예요. 기독교. 그거를 철저하게 그 박멸을 이제 시켜가지고 그 얘기 뭐냐면 거기에 조금이라도 무슨 뭐 손을 대거나 뭐 하는 거기에 대한 법령을 위반하는 다이면 다 쳐버렸어요. 그래서 무자비한 박해를 한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전 국민이 그 매해 자기가 기독교인이 아닌 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런 시스템을 나중에 도입해요. 그래서 전 국민도 꼼짝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는 손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런 식으로 전국을 통합하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매개를
그 기독교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1650년대가 되면 기독교 한 명도 없어요. 이론상으로. 그래서 한 200년 이상 이제 가는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기독교는 손대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부에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할 때 기독교인이었던 사람들의 후손 있잖아요. 후손. 자식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따로 관리했어요. 따로. 그 기독교 유족이라 그래가지고 그 유족이라는 게 그 종료할 때 유족이라 가지고 따로 관리했는데 그 몇 대를 관리하냐면 5대를 관리했어요. 5대까지. 그러면서 그때의 사람들의 이해가 어떤 식으로 이제 전개되냐면 기독교인의 피가 한번 들어가면은 그 피가 깨끗해지는데 5대가 걸린다 그랬어요. 5대. 150년이 걸린다 그래서요.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메이지가 돼가지고 서구 열강이 이제 들어와서 종교 자유 요구하고 기독교 탄압 금지하는 거 이제 철폐시키게 하고 해가지고 이제 종교를 이제 그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기가 됐었는데 겁이 나서 못 가요. 사람들 의식 속에 겁이 나서. 그 그게 몇백 년을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도 그 마찬가지의 그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1%가 안 되잖아요. 1%. 액티브한 기독교는 한 0.5%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뭔가 의식 속에 기독교는 손대면 이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권력 강화나 사람들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는 뭐 둘도 없는 효과를 발휘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인류학에서 얘기하는 뭐 산지나 바다 이런 설명 갖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고요. 이 권력, 이 지배 구조, 이 거버넌스 이걸로 이제 설명이 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선도 마찬가지죠. 조선도 그렇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전 근대에 권력이라는 거는 인간이 사람들이 뽑은 권력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네가 만든 권력 아니에요. 그리고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그 강요하는 이제 권력인데, 근데 그거를 그 강화하고 유지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별짓들을 이제 다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발달된 그 기술들이 있어요. 뭐 조선도 조선 나름의 기술이 있고. 근데 그런데 조선소는 그 조선소 나중에 기독교를 칠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이제 쳤지만은 그 그것도 권력하고 관계가 있는 거야. 권력의 본질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조금 다른 네, 이제 네, 이 권력의 문제를 조금 떠나서 네, 통신사들이 주는 선물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채가 음, 조금 눈에 이렇게 뭐가 근데 부채 일본에서는 지금도 선물 줄 때 부채하고 한국도 그렇잖아요. 한국은 부채춤. 근데 이렇게 알아봤더니 부채를 사용했던 문화권은 굉장히 우리 고구려 벽화에서도 이미 부채는 나왔었고 그리고 이집트, 유럽은 별로 제가 딱 음, 떠오르지가 않은데 이제 그 그래도 그 부채라도 그 한국하고 동아시아 안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조금 다른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여기에 있는 제가 일본의 분들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이 부채가 이렇게 그냥 붙이잖아요. 바람을 일으킨다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공기를 움직여서 그 공기를 정화시키고 음, 그리고 그의 정화된 기운을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게 보이지 않는 힘으로 그래서 몸 앞에서 뒤로 그래서 부채를 잘 붙이는 게 굉장히 그 어떤 의미에서는 수행의 일부라고 해요. 음, 그래서 아마 정근대에 살고 있던 분들은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안 했겠지만 그 과학에 대한 그러한 신봉 같은 게 아직 없었던 시대에 몸을 가지고 그리고 우주를 느끼면서 음, 이렇게
해서 어떤 의미에서 인류학적으로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요소 같은 생각이 음, 그런 시선이 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선에서 사신들이 가져갔을 때도 부채를 가져갔고 또 일본의 부채 그 스님들도 부채를 음, 내놓았잖아요. 그리고 또 부채는 가릴 수도 있고 이렇게 음, 그래서 그 공간이나 주위의 음, 그를 어떻게 음, 의식하고 어, 시대적인 문화적인 그 특성이 거기에 반영된 것 같아서 지금 우리 음, 너무너무 우리 지구가 뜨거워지고 열기가 많아서 저희들은 오직 에어컨이나 이런 것에 의존을 하지만 어쩌면 여기에 약간 힌트가 들어있을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더위를 잊기 음, 시키는데 그냥 덥다 덥다 해가지고 막 냉방해봐도 정말 일시적인데 우리를 감싸고 있는 기운들 이거를 음, 정화시키고 그거를 우리 몸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지혜의 힌트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음, 그 일본이 조선하고 많이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때부터 이미 그 물건에 마음이 있다고 정령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차 할 때도 오차 조그만 도구가 엄청 비싸잖아요. 저번에 설명하신 것처럼 허쌤이 그래서 그 굉장히 애니미즘이 그냥 자연뿐만 아니라 도구에도 이렇게 깃들어 있다. 음, 근데 조선의 경우에는 그게 조금 더 그렇게 많지는 않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음, 요즘 한국에 가서 재밌는 거는 제가 좀 느낌이 이제 한국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거기서 쭉 살지 않기 때문에 느낀 점이 뭐냐면은 마을 중에서 그 예를 들어서 연필이 있어요. 옛날에 이 연필이 어쩌고 했는데 요즘 한국 사람은 이해가 어떻게 하고 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한국 사람들도 조금 그 어법을 생각하면 그 물건에도 뭐가 들어있다는 의식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혼자서 생각을 해본 적이 음, 있어요. 그래서 뭐 하면 먼저 이해가 어떻게 해서 뭐 전화도 이해가 어떻게 해서 애가 있나고 돌아보니까 애는 없고 그 물건을 가리키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네. 그 부채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부채는 이건데 새해가 되면은 새해 그 일본에 이제 그 당시에 각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부에 이제 고관들도 있고 뭐 쇼군도 있고 그 밑에 그 종교 기관들도 많잖아요. 본사도 있고 등등 있는데 그 새해가 되면은 반드시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선물을 보내는 거예요. 선물. 근데 그 새해니까 그 한겨울이잖아요. 굉장히 춥잖아요. 근데 항상 그 선물의 중심이 뭐냐면 부채예요. 부채. 그러니까 이게 더위에 쓰라고 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한겨울은 더위 쓰라고 부채를 미리 준다?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 의뢰용으로 이제 부채를 이제 보내는데, 그러니까 자기 상관한테도 부채를 보내요. 위에 사람이 밑에 사람한테도 부채를 이제 주고받는데, 그래서 부채가 이게 그, 뭐 물리적으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더위를 쫓기 위해서 그런 거 같지는 않아요. 상당히 좋은 힌트를 줘가지고 제가 지금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음, 우리가 지금 너무 정말 AI 시대에 너무나 많은 그 과학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 편리해졌지만 또 잊어버린 것도 참 많아서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서 어, 또 내려오는 지혜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힌트가 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음, 들어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삶이 반드시 이렇게 막 막막한 게 아니라 좀 살맛이 난다 하는 느낌이 음. 들어서요. 그러니까 부채가 아주 그 뭔가 정화를 하는 그런 음. 기능도 있게, 그 다음에 그 옛날 고관들이 서로 얘기를 할 때 부채가 그 입을 막고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입을. 얼굴 잠깐 가리고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좀 기능이 상당히 그 달라지지 않았나. 그래서 어떤 약간 좀 다른 분화적인 맥락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그 7월 19일 날 이제 애도 성에 들어가가지고 그 이제 국서를 이제 전하고 선물을 교환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서를 북쪽 벽에 보관하고 다른 잔물들을 기둥 밖에 벌려놓았다. 이게 선물입니다. 선물을 쭉 늘어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뭐 어떻게 했다. 그래서 관백이라는 용어는 당시에는 일본에서 안 썼는데 옛날 그 부르던 그대로 한국사는 계속 쓰는 거예요. 조선에서는. 이 쇼군이죠, 쇼군. 쇼군이 나와 앉아 도주, 츠시마의 다이노가 국수를 받들어 쇼군 앞에 바치더니 새 사실을 안내하여 오르게 했다. 그래서 네 번 절을 끝내고 그 다음에 앉았다. 그때 그 쇼군이 이제 직접 말을 안 해요. 항상 누구를 시켜서 이제 말을 전하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사신을 보낸 그 초청한 그 목적을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국왕께서 조선의 왕께서 내가 아들을 낳았다는 말을 듣고 사신을 보내서 하려 하시니 감사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 이 아들이 나중에 이에츠나라고 쇼군이 돼요, 쇼군이. 그래가지고 그 금으로 도금한 옥술잔 세 개가 놓였다. 이것이 이제 목적인 거야. 그 자기가 아들 낳았다고 축하해 주는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응해서 간 겁니다. 플러스 알파로 니꼬에 가서 이에스한테 이제 제사를 지내라고. 자, 그래가지고 뭐 풍악을 울리고 뭐 음을 하고 그다음에 관백의 작은 아버지들이 그 나와서 이제 그 대접을 했다. 되게 이 쇼군은 한 번만 딱 얘기를 하고 한 잔 딱 마시고 사라져요. 사라지면 그 뒤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뭐 북도 치고 뭐 북을 치고 피리 불고 하는 그것들을 이제 거기서 했다. 이- 돌아오는데 길거리 구경 나온 남녀들이 아주 장막을 이뤘다. 이거는 나중에는 이제 굉장히 그 일본의 이제 소위 장안의 화제가 되는데 서로 보려고 난립니다, 이거. 조선통일사 오면 난리. 그래가지고 좋은 길목에는 그 가게들이 단을 만들어 가지고서 입장료를 받고서 좌석을 팔았어요. 그럼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봅니다. 근데 에도에 이제 그 쇼군이 있는 성을 보니까 그 성이 지금 일본의 천황이 사는 그 이제 황거죠. 그 엄청나게 웅장하더라 하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츠시마가 잔치를 베풀고서 자기 집으로 오라 해서 갔다. 이 츠시마도 다이묘이기 때문에 모든 다이묘는 그 에도에 집이 세 채가 있어요, 세 개가. 자기가 있는 집이 있고 왔다 갔다 하죠. 자기 그 영지하고 자기 아들이 있는 집이 있고 별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자기 집이 갔더니 엄청 크더라. 거기서 이제 잔치를 이제 베풀었다. 나중에 그 후로 가면은 조선에서 우리 그 맨날 그 이제 사시미 먹기 싫다고 그러니까 이 이츠시마 이쪽 집에서 이 불고기 파티를 해줘요. 그거 먹고도 굉장히 잘 먹었다고 그 감탄하는 글도 쓰고 이제 이럽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이 니꼬에 벌써 요리사를 한 사람 먼저 근데 보냈다 하는 얘기가 있고요. 근데 이 요리사가 제사 지낼 때 그 니꼬 가서 뭘 만드냐면 유밀과를 이제 만드는 거예요, 유밀과. 유밀과. 이 유밀과는 조선의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유밀과는. 그래서 그 유밀과는 그, 지금 뭐라고 부르죠? 유밀과를? 뭐라 그러더라? 꿀하고, 저기, 그 육아라고 부르지 육아. 않나요? 육아. 육아인가? 그 비슷해요. 비슷한데, 전라도에서는 육아라고 서울에 그 기름에 튀겨가지고 꿀하고 뭐 해가지고 먹는. 이게 나중에는 조선소는 이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가지고 먹는 그 개수가 직급에 따라 달리 정해져 있었어요. 이게. 망은 몇 개 먹고 뭐, 영의정은 몇 개 먹고 그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니꼬에서 제사 지낸 다음에 충문하고 패백은 태우거나 땅에 묻는 것이 우리의 관례라고 하니까 그 일본 측에서 안 된다고 그 태우지 말고 우리한테 달라고 우리가 잘 보관해서 보물로 대대로 전하겠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줘요. 근데 이제 이 충문을 뭐냐면 제사 지낼 때 반드시 충문을 읽는데 이게 유교적인 제사죠. 유교적인 제사는 항상 뭐 제사를 하고서 이제 글을 읽어요. 어떻게 해달라고 이제 하면서 뭐 우리 자손들을 잘 살게 해주고 하여튼 제사 지낼 때. 근데 여기에 맞게끔 춤을 써갔겠죠. 써가서 읽고 태우는데 태우지 이제 못하게 했다는 얘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꼬에 이제 이르렀다. 니꼬에 이르렀는데 절을 들어서니 돌기둥 둘을 세워 문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굉장히 크고 크기는 두 아름이 되었는데 모두 여덟 무로 깎고 곁에 자무 큰 글씨로 도조 다이공견, 도쇼 다이공견이라고 동조 대권현이라고 썼다. 이것이 그 도쿠가 이에야스의 그 신의 이름입니다. 신의 이름. 자, 근데 이게 돌로 절에 들어서니 했잖아요. 근데 이게 신사예요, 신사. 여기 신사하고 절이 똑같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돌이 신도 신사에 가면 큰 그 문 있잖아요. 앞에 있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돌문 한쪽 넓은 뜰 동쪽에는 누각 하나가 세워져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에서 온 종을 달 것이라고 했다. 근데 아직 달지 않았다. 이제 제사 지낼 때 이 종을 이제 달겠죠. 또 한문을 들어서는 이것이 소위 이 묘다. 이 이에야스의 묘다. 이제시마 도주가 일반 관원은 제외하고 사신만 안내해서 이제 들어갔다. 이 종입니다, 이게. 조선에 갖고 온 종이에요. 이겁니다. 이게 그 아직도 있어요, 가면. 그 니꼬에 가면 아직도 걸려 있는데, 이 종이. 이때 당시에 조선에 만들어 온 종인 거예요. 그 종이 요 앞에 이제 세워져 있죠, 이렇게. 건물 앞에.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이 꽤 크잖아요, 종이. 사람 여기 있는데 사람만 하잖아요, 키가. 이게 굉장히 큰 거죠. 그 배로서 조선에서 서울서 만들어가지고 서울서 만들었는지 조선 만들었는지 하여간 배 식구역까지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종류가 있고 이제 종인데, 근데 이 기록을 보니까 이 종을 이 통신사가 떠나기 전해 이미 여기서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1640년에 만들어가지고 그 갖고 왔는데 이제 그 에도幕府에 권위를 이제 세워준 거죠. 니꼬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니꼬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왜 종이냐? 일본에 종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 종이냐? 종. 이 종은 그 전통적으로 그 상징하는 게 있어요. 상징. 이게 종을 치고 뭐 종을 이제 그 보관해서 두고 하는 것이 이제 국가 안녕을 위한 거고 평화의 상징이고 지금도 평화의 종 하잖아요. 평화의 타종 해가지고 종 치잖아요. 평화의 상징이고 왕조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거고 그걸 나타내는 의례품으로 사용이 됐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일본이 전국 시대 때 서로 싸웠잖아요. 갈라져 가지고. 근데 에도 시대가 들어오면서 전쟁이 없어졌잖아요. 그런 평화한 시대를 이룩한 것이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것을 이제 이런 그 물건을 받음으로써 더욱더 이제 강조하려고 했다고 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화는 도쿠가 이에야스가 만든 것. 그래서 조선에서 그걸 상징하는 간의 그 사례품을 하나 좀 만들어 달라고 해서 종을 부탁한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일본은 고려 시대 때부터 조선의 종을 많이 떼어왔어요. 많이 만들어 가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일본의 종들이 조선 종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책도 있습니다. 조선 종의 각 지역에 어떤 종이 있는지를.
그래서 종이라는 것이 지금은 뭐 사람들이 이렇게 큰 신경을 안 쓰지만은 이 당시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 제사를 지내는 거야. 악당이 있고 좌우에 악당이 있고 이건 가구라라 가지고 신도 신사에 가면 있는 무당 저기 믿고들이 춤추는 고 이런 데인데 악당이 있고 여기에 뭐 뭘 차려놓고서 악공이 있었고 중들이 어리어스고 100여 명이 모두 금으로 수놓은 옷을 입고 뭐 등등 해가지고서 사신이 평상 위에서 향을 피우고 아까 향로도 갖고 왔어요 조선에서. 그다음에 춘문을 읽고 그다음에 제배를 행하니 다른 모든 사람들은 밑에 서서 숨을 죽이고 가만히 이제 지켜봤다. 근데 충문 무슨 충문을 읽었는지를 이제 그 찾아내야 되는데 그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와서 축원을 했는지 조선에서 와서. 제사가 끝나자 사신사 사장문을 나가며 서쪽 누각 밑에 앉았다. 여기에는 그 말도 하나 있는데 8년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 조선에서 온 말이라고 하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다시 이제 애도로 돌아왔습니다. 애도로 돌아왔는데 울산에서 한 사공이 또 병으로 죽었어. 그래서 몇 사람이 죽었죠. 그다음에 그 이 도주가 담냐는 그 물품이 쇼군이 주는 거예요. 쇼군이 주는 물품이 이제 올 거라고 이제 하면서 그 갑옷, 투구, 활, 칼 등을 준비해 보낸다고 했다. 일본이 조선 왕한테 보내는 선물들이 되게 이런 겁니다. 이거 갑옷, 투구, 활, 칼. 근데 지금 현재 한국에 이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병풍도 이제 보내고 했는데 선물로 병풍은 한두 점 정도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각 사람한테 이제 은을 줬다. 그다음에 여기 그 올 때 이 마상제라고 해서 말을 타면서 제주를 부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게 들고 왔잖아요. 지난번에도 이 쇼군이 이제 그 말재주를 보고자 한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기회가 안 돼가지고 제주를 못 보냈어요.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더라도 얘네 남아서 쇼군이 그 보고 싶다고 하니까 남기냐 뭐 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이에미츠 쇼군으로부터 이제 국서를 받았어요. 국서를 받았는데 그 속에 글자가 차정 친필이라고 써 있었다. 근데 요 정이라는 것이 그 이제 안 된다고 서로 이제 논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정자라는 그 글자를 쓰냐고. 정이라는 거는 준다거든요. 준다. 어? 이게 약간 존경의 의의가 안 들어가 있다고 우리 국왕한테 보내는 편지인데 그래가지고서 그 이제 문제를 삼고 그다음에 그 일본 쇼군의 이름만 있지 그 직책명이 없어요. 직책명. 그 대군이라는 말을 쓰지 않냐고. 이 대군이라고 서로 부르기로 한 거는 지난번에 합의를 했잖아요. 합의를 했는데 왜 안 쓰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문제를 삼는데 그 나중에는 요거는 고쳐졌어요. 정자를 해자로 고쳐졌어요. 해자로. 그 다음에 그 글자를 배열할 때 높이고 낮는 게 있어요. 낮추니 그거는 다 맞춰졌는데 이 관백 쇼군의 위원은 끝내 쓰지 않았다. 근데 그거는 이제 일본에서 말을 안 들은 거죠. 근데 이것이 일본에서 계속 그런 그 정책을 썼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대군이라는 말은 너네가 우리를 부를 때 대군이라고 하지만 내가 나를 부를 때는 대군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자기네가 이거는 이제 뭐 들어주지 않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상제, 말을 타는 재주 보이는 사람을 놓고 이제 가라고. 그래서 이 통역관이 이장생하고 이 마상제 하는 사람 몇 사람을 애도에 남겨두고 길을 떠납니다, 먼저.
자, 에도에 있을 때 포로가 되어온 경성 사람 잉질근과 청도 사람 자질사리, 자질등 외에는 모두 나이가 많고 자식이 없어서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했다. 이 이름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노비층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이름이. 그리고서 그 포로가 된 것이 임진왜란 때니까 적어도 45년 이상 됐죠. 그죠? 근데 이제 가겠다고 하니까 그 뭐라고. 그다음에 이 아까 얘기했던 그 안경을 한 사람이 신하가에 왔는데 자기는 대구 양반인데 그 양반인 거죠. 양반인데 자기는 이미 의사가 돼가지고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 녹 300석을 이제 받고 자녀들도 있고 자기 아들도 의사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하면서 나는 거기 가고 싶어도 우리 주인이 보내주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안 간 거예요. 아침에 이게 그 오다와라는 데인데 학원의 밑에 있는 떠나서 학원에서 점심을 먹었다. 네, 검문하는 외장이 이 데려가는 조선인의 그 포로가 됐던 여인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증명서 없이 가냐고. 그래가지고 그 놓아주지 않아가지고서 쯔시마 다이묘가 그 가서 이제 그 해결을 이제 하는데 나중에 이제 보내주는데 왜 그러냐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본에는 이쪽 그 애도에서 나가는 여성을 막는 거예요, 막는 거. 그다음에 밖에서 애도로 들어가는 그 대포, 총을 거기서 체크하는 거예요. 그냥 반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란을. 다이묘들이, 다이묘가 반란을 일으키려면 자기 집의 식구들을 피난시킨 다음에 애도에서 피난시키고서 쳐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들을 전부 볼모로 잡아놨습니다. 다이묘의 가족들은 애도에. 이제 그래서 모든 여성을 엄격하게 출입을 이제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조선의 포로도 이제 체크를 당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군에 있는 여기 검문소고요. 그 다음에 벌써 이제 하마마츠 나고야 그 가까운 데 와서 또 검문관 여성을 조사해서 그 이 사람도 이제 해결해서 이제 데리고 가게 됐다. 그 다음에 포로들을 찾아가서 데려오라고 이제 했다. 그다음에 교토에 돌아와서는 이 대불사가 미미즈가 그 귀무덤이 있는 옆에 있는 절이에요. 여기 가서 구경한 뒤에 이제 돌아왔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일본에서 항상 조선 사신들이 오면 여기 초청을 해요. 와서 구경하라고. 그럼 여기 가면은 귀무덤을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임진왜란 때 조선서 코 잘려간 사람들 묵은 무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네의 그 어떤 무력, 군사적 권위를 이제 과시하려고 하는 그 짓들을 하는데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교토에서 포로가 된 여자 대춘, 묘운 등은 광주 사람인데 와서 뵙고 고개 돌아가기를 원함으로 통달을 시켜서 데려가도록 했다. 이 이름을 보면은 기생 같은. 7월 초에 사공 세 사람이 또 죽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벌써 몇 사람이 죽은 거야. 이 온 사람들 중에. 그뭐 선물을 주고받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사카에서 그 이장생, 마상제, 말제주군 애도에 남겨놨잖아요. 오기를 기다리는데 안 오니까 기다려 떠나는 겁니다. 근데 그 연락병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아직까지 마제를 그 쇼군이 구경하지 못했다라 합니다. 그 다음에 9월 7일이 되니까 이제서야 그 이 일에 쇼군이 말재주를 보았으므로 이장생 등은 9월 4일에 떠나서 온다 합니다.
이제 막 이제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이 하카타 근처에 보내서 사람을 찾아오게 했다. 벌써 아이노시마, 이 규슈 그 북쪽에 왔습니다. 일기도에 와서, 일기도까지 이르렀다. 파도가 치솟아가지고 몸짱이 고정을 했다. 그 다음에 아까 보냈던 김근행이 포로당한 사람 3명을 찾아봤다. 그리고 또 나고야로 보내서 그 포로가 된 사람을 찾아오도록 또 사람을 이제 보냈다. 이 형남이 포로당한 2사람을 데리고 왔다. 그래서 꽤 많았어요. 조선 그 임진왜란 잡혀간 사람들 꽤 모으고서 일기도에 이르러서 아니 있구나. 근데 이제 쯔시마까지 이제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때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갈 때는 대접을 잘했는데 애들도 올 때 보니까 먹을 거라 이런 것이 반밖에 안 되더라. 갈 때는 대접이 형편없었다고. 사실이었다고 생각해요. 올 때는 막 하다가 이제 갈 때 좀 그냥 좀 허술하게 이제 대접을 하고 빨리 가라고. 우리가 거둘 건 다 얻었으니까 이제 가라고 하는 거죠. 대마도에 열흘이나 머무르는데 아직 안 와, 이정생이. 그래서 또 머무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다리는데, 그, 왔어요, 드디어. 드디어 우리 화가 나가지고서 이 통역관하고 종아이들하고 전부 곤장을 때렸대, 곤장을 늦게 왔다고. 그 쯔시마 도주가 관원들에게 선물을 이제 보내왔는데, 뭐 이런 것들을 줬다. 그래가지고서, 어, 이제 부산으로 먼저 보냈던 연락병이 가다가 표류가 돼가지고서 이제야 뭐 도착했다는 얘기도 하고요. 이런 그 연락병들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서 하여간 쯔시바를 떠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서 왔어요. 와가지고서 부산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니까 밤 2시였다. 이경이었다. 2시가 아니라 이경이면 몇 시인가. 하여간 새벽쯤 될 것 같은데요. 서너 시. 그래가지고서 이제 부산에서 떠나가지고 양산에 이제 이르러서 잤다. 이때 대마도의 외인이 이때 애도에 있을 때 이 고관이 준 물건을 가져와서 바치는데 이 안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올 때의 내용은 이제 간단한데 이제 이건 특징 이유는 이때는 같이 갔던 사람 중에 사망한 사람들이 꽤 있었고요. 네, 포로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모아가지고 네, 돌아왔다. 그런 그 얘기를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믿고 가서 이제 제사 지낸 거 뭐 등등 그 재미난 기사들이 꽤 있었습니다. 재밌게 듣고 있고요. 저는 이제 주로 실록 세미나를 좀 오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저는 오히려 저기 조선의 입장에서 이걸 듣게 음, 되는데 저희도 지금 실록이 지금 잠깐 중단하고는 있지만 음. 선조실록을 읽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예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도공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잡혀갔다는 기록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됐거나 뭐 이런 이야기들은 좀 듣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좀 재미있다는 좀 생각을 좀 했고요. 예, 여기서 보낼 때는 이런 입장에서 보내는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맞이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되게 음, 재밌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음. 그 조선에는 이제 도공을 그 당시에 사기장이라고 이제 불렀는데요. 조선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잡혀갔잖아요. 잡혀갔는데 이 사람들에 관한 기록이 없어요. 이 조선에도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조선 사기장은 하층민이죠, 하층민. 하층민이고, 이 도자기를 만들면은 도자기는
그 갖다 바치면 도자기를 주로 만드는 것이 이 고급 도자기를 만드는 것이 왕실에 갖다 바치는데 왕실에다 바치면은 그 값을 안 줘요. 안 받는 거예요.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 도자기가 어떻게 만드냐면 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도자기 사기장이 만드는 사람이 30명이라면은 도자기 30명이 더 되죠. 왜냐면 도자기 하나 만들려면 몇십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이제 그 협력을 해서 만드는데 그 300명이면 그거를 세 급으로 나눠요. 세 급으로 나눠서 예컨대 쉽게 얘기하면 100명이 만드는 거야. 그럼 나머지 100명은 그 재료를 조달하고 그러는 일을 이제 하거나 이제 그러고 나머지 100명은 농사를 져가지고서 도자기 만드는 사람까지 먹여 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왕실에서는 일전 한 푼 안 들이고 그릇만 받는 거예요. 그릇만. 이게 그 조선의 세금 시스템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도자기를 만들어서 바치는 게 일종의 그 공납이나 마찬가지야. 공납. 그리고 워낙 이 사람들이 그 경제적 쪼달리면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서 몰래 팔아요. 근데 또 그걸 못 팔게 해. 그러니까 특별한 허가가 있어야지 좀 팔게 되고 뭐 이러기서 그 사기장들이 엄청나게 공공했어요. 엄청나게. 그 생활이. 그 완전 하층민 취급받고. 근데 그러니까 그 이 사람들이 남긴 글이 없습니다. 글을 배운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몇십 년을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이제 나름대로 기능은 이제 몸에 익힌 거죠. 그래서 엄청난 작품들도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은 뭐 도자기 하면 대단한 예술품처럼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그 만든 사람들이 그걸 지금 들으면 아주 기가 막힐 거야. 아마 기가 막힐 거야. 예? 자기네가 그 대접받은 처지하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일본에 잡혀가서 기본적으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 그래서 그 조선제 기록이 없고요. 근데 일본 가서는 좀 대접을 받았어요. 대접을. 왜 대접을 받았냐면은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니까 대접을 해준 거예요. 이익이 되니까. 그래서 도자기가 1350도에서 구워야 되거든요. 그 당시 일본서는 1350도에서 구우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선서 이제 전수해 가지고서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자기를 만든 거죠. 도자기가 아니라 자기. 그래서 그것이 그 잘 만들고 이제 더 기술을 거기서 개발하고 해가지고서 수출도 하고 막 시장에 갖다 팔고 하니까 이 조선인의 도자기 그 마을이 있는 그 갖고 있는 그 다이묘들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이득을 받습니다. 이득. 그래서 보호를 해줬어요. 자기한테 이득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현재까지 이제 이어져 온 거죠. 근데 일본은 그, 돈을 줬어요. 만들면은 그 돈을 줬어. 바꿔서. 근데 조선은 안 줘. 선생님, 제가 응. 응. 이번 봄에요, 예. 크루즈로 시모노세키를 다녀왔어요. 근데 네. 시모노세키 안에 가니까요, 그 조선통신사들이 어. 머물렀던 야마카궁, 거기를 들러서, 예, 아까마 징그. 아까마신궁, 예, 응. 거기도 돌아보고, 그 시모노세키 항에 우리 조선통신사들의 석상? 응. 석상도 이렇게 해놓고 그 네. 기념하는 공원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거기를 갔다가 그 많은 통신사분들이 그 해역을 지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그러면서 그 일본에 가서 그 주말이면서 그렇게 했던 그 안내하는 걸 잠깐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 우리의 선수들이 그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일본과의 그 교역을 위해서 어쨌든 이렇게 다녀갔다는 그 발자취를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응. 참 마음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강좌를 알고 뒤늦게 이렇게 온 건데 아, 정말 그 시모노세키 항이 지금 그럼 우리나라에서 갈 때 처음으로 갔던 그 곳이 이제 그 시모노세키 항을 응. 통해서 교토까지 응. 간 그런 응. 여정이 되는 건가요, 선생님? 그렇죠. 그 항상 그 지금 임진왜란이 끝나고는 에도까지 간 게 10번이거든요. 10번. 음, 그다음에 교토까지 간 게 한 번.
찌시마까지 간 것이 한 번, 12번인데, 그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이 있어요, 머무는 곳이. 그 되게 들리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이게 그 숫자가 막 400명, 500명 되잖아요. 그 조소서 가는 사람이. 그다음에 찌시마에서 그 사람들을 그 이제 안내하고 경호하고 하는데 한 500명 이상 또 움직여요, 같이. 그래서 1000명 이상이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이 1000명을 먹이고 재우고 해야 될 시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못 재우는 거예요, 이게. 아무 데서나. 그래서 가는 곳이 딱 되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시모노세키의 그 지역도 이제 반드시 들리는 곳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상관이라고 했던 가미가세키도 들리는 데고 뭐 도모우라랄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다. 그리고 찌시마, 이끼, 그다음에 그 남도라고 했던 아이노시마 여기도 정해져 있었는데 이번에는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이제 나고야로 이제 간 거죠. 근데 오사카까지 도착해서 교토까지 강 타고서 배로 올라가서 내려요. 그래가지고 걸어서 이제 교토 시내로 들어가고 거기서부터는 그 사공들이나 이런 사람 다 오사카에 떨겨놓고 이제 일행을 단촐하게 해가지고서 교토에서 에도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걸어갈 때도 머무는 곳이 다 정해져 있어요. 아무 데나 가서 저기 그 머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 10번 이상씩을 가서 머물고 했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그 발자취가 있어가지고 그러한 그 머물던 곳들은 그 다들 뭔가 있습니다. 조금 박물관이랄지 뭐 전시관이랄지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곳들은 조선통신사만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일본 사람들도 이용을 했고, 그죠? 조선통신사는 몇십 년에 한 번씩 가는 경우가 되잖아요. 20년 평균. 그 다음에 그 저기 오키나와에서 가는 사신들 있잖아요. 오키나와는 19번을 갔어요. 에도까지. 더 많이 간 거죠. 오키나와에서 갈 때도 들리는 곳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나가사키에 그 오란다, 네덜란드 상인들이 있었잖아요. 네덜란드 상인들은 매해 가야 돼, 매해. 선물 싸들고서 에더슨까지 가서 선물 바치려면 맨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렇게 해야지만 거기서 장사를 하게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가는 데가 이제 정해져 있고, 또 동시에 그 아까 그 학군에서 여성들을 체크한다 그랬잖아요. 다이묘가 250명이 넘는데 다이묘들은 자기 가족은 전부 에도에 살아야 돼, 에도. 그러고 다이묘 자신은 에도에서 가까운 사람은 6개월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돼. 6개월은 에도, 6개월은 자기 영지에서 살고. 조금 먼 데는 1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거야. 1년은 에도 가서 살고, 1년은 그 자기 영지에서 살고. 찌시마는 3년에 한 번씩 했어요. 그게 조금씩 스케줄이 조금 다른데, 결국 뭐냐면은 이 항상 사람들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 다이묘들이 한 번 갈 때는 몇백 명이 가요. 몇백 명. 2,000명 막 이렇게 갑니다. 큰 다이묘들이 움직일 때는. 그 이 사람들이 갈 때 가는 길도 다 똑같고 머무는 곳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머무는 곳들이 지금은 전부 이제 큰 역이 됐죠. 역이 됐거나 아니면 교통의 중심지가 됐는데 그래서 거기 가면 사직들이 많습니다. 조선통신사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존이 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이제 한번 쭉 다니면은 그 전체 상이 좀 보여요. 좀 보이는데 이 조선통신사의 그 기록들이 좀 그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외부자의 시선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봤잖아요. 그죠? 보고서 거기에 대해서 기술을 했잖아요. 근데 기술할 때는 자기들한테 좀 눈에 띄거나 재미있게 생각되거나 이상한 것들을 기록한 거야. 그래서 일본 내부자가 늘 보던 기록하고는 그 다른 기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양자를 놓고서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일본에 어떻게 보면 그 실상을 조금 더
각도를 달리하면서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되는 거죠. 음. 그리고 뭐, 그 사건도 많이 나고요. 그 인간들이기 때문에 한 500명 끌고 가봐요. 별짓 다 할 거 아니에요, 별짓. 근데 여기는 이제 그런 것들이 별로 안 써 있지만은 이제 전부 뒤져보면은 재만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주.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김효정 나중에 선생님, 기회 되시면 시문호석기뿐만 아니라 한번 여행을 해보세요. 제가 알기에는 한국에 음, 그 패키지 여행도 있다고 들었어요. 부산서부터 그 길을 따라가지고 여행하는 그 한꺼번에 못하니까 몇 년을 해가지고서 잘라가지고 구간을 여행하는. 김효정 어, 선생님 저기 질문 참 어, 저도 동감을 하면서 거기 지금 전염병으로나 뭐 여러 가지 어, 병으로 많이 세상을 떴잖아요. 근데 어. 그분들의 장례나 우리 그 조선시대나 지금도 그렇지만 객사는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인데 어떤 식으로 그분들을 전 세상으로 보내셨나요? 그리고 그분들의 음. 그걸 어떻게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을까요? 일본에서? 이 자세한 기록은 없는데 간간이 있는데 일본서는 장사를 안 지내고요. 그 시신을 염을 해가지고 그 한국으로 갖고 옵니다. 배로. 그래서 갖고 오면은 그 나름대로 절차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이 그 조선통신뿐 아니라 북경에 가는 연행사들도 마찬가지야. 그 사고도 있고 뭐 그 예컨대 연행사 같은 경우는 호랑이에 물려가지고 사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막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전부 그냥 절대로 시신을 거기다 버리지 않아요. 버리지 않고 수습해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근데 와서 그걸 어떻게 어떤 절차를 통해 가지고서 그 하는지는 그 아직까지 제가 기록을 못 봤어요. 어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좋은 지적입니다. 또 하나는 그 전염병이나 병으로 그 음, 사람들의 이동하고 음, 같이 그 역사를 음, 보면은 좀 또 재미있는 게 저희들이 이미 코로나를 경험을 음, 했기 때문에 전염병이 얼마나 세상을 바꿔놨는지를 통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음, 그 우리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떤 게 언뜻 생각나냐면은 병이 나면은 병막에 가서 하고 거기에서 밥도 던져놓고 하는 음, 게 가까운 근대에서는 한센병, 음, 오설록도가 경험이 되는데 격리시키고 그리고 전염되고 그래서 병이라는 창구를 통해서 이거 세상을 역사를 봐도 어, 또 다른 세상이 보이겠구나는 음,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음, 병은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나와서 두 가지 일을 하셨다 그래요. 한 가지가 병 치유, 심신의 치유, 또 하나는 사람들이 평등을 굉장히 그 신분제 사회에서 평등으로 가는 신의 세계가 온다는 두 가지 음. 평화. 근데 그거 정말 오래된 이슈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코로나를 겪고 지금 또 정말 그 오래된 장수의 시대를 살면서 어, 다시 한번 좀 전염병이나 병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음. 그, 이, 뭐,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왜 그런 병이 있는지 원인도 이제 이해를 못 했으니까 이해를 했어도 지금으로 보면 전혀 말도 안 되는 이해를 이제 한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뭐, 굉장히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나름대로 하는데 그 기록들이 여기저기 많아요. 일기를 봐도 그 자기 자식이 병 걸렸을 때 하는 거랄지 뭐 등등. 전염병이 왔을 때 어떻게 막아야 될지 뭐 등등 있는데 하여간 거기에 대한 그 연구를 하려면 일단은 이 의학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병이 어떤 병이었는지 뭐 하여간 저는 이제 그런 지식이 좀 없어가지고 아직 이제 손을 이제 못 대고 있는데 조금씩 이제 알면은 좀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 어떤 마을에 딱 정원병이 들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자기 집에 자손이 이제 끊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 물론 그때 당시에 자손이 끊어지는 게 아들 중심이잖아요. 아들을 보내버려요. 이미 다 미리 평상시에 정해놨어. 피역한다 그래가지고 피신할 곳을 정해준 거예요. 산속 깊은데 아무도 접촉이 사람이 안 되는 데 가서 1년, 2년 동안 피역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얘는 살려야 되니까 그냥 거기 가서 그 살다가 와요. 다 끝났다고, 상황이 끝났다고. 그래서 나름대로 당시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는데 이쪽 뭐 통신사 이쪽에서는 이게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것들이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절차가 정해지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하는 거야. 좋은 이제 질문인데 제가 아직 공부 부족입니다. 그쪽 공부는. 선생님, 제가 좀 중간에 네, 놓쳤는데, 네, 그 nikko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의례를 지내는 거를 이제 일본 사람들이 유심히 지켜봤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네, 같은데, 네, 그러니까 네. 절에서 우리나라식 유교식 의례를 뭐 했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음, 충문이라는 게 그거거든. 충문이라는 게 유교식 의례의 이제 요소거든요. 충문이라는 게. 그리고 향로도 이제 그 유교식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다음에 요리사를 들고 왔다잖아요. 유밀과를 만들고 뭐 했던 그것도 이제 유교식인데요. 그러니까 그 일본에서는 어떤 식으로 의뢰를 지내라고 지정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나름대로 그 논의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제가 전후 기록을 안 찾아봐가지고 그랬는데 반드시 어떤 논의를 했다고 생각해요. 논의를 했기 때문에 서울을 떠나서 부산에 와서 연습까지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나름대로 정해진 방식을 이미 갖고 와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부산에 와서 연습도 하고 그다음에 충문도 이제 준비해 가고 그래가지고 니코에 왔을 때 거기 따라서 이제 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불교는 아니고 불교식은 아니고 물론 이제 신도식도 아니고 용어가 이제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유교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뭐 사자에 대한 뭐 축원 정도가 아니었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 그 근데 여기에 대한 연구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는 별 관심이 없어가지고 다른 거에 바빠가지고 안 봤는데 벌써 1970년대 80년대 초에 일본에 오는 학자가 요 니꼬의 조선 사신이 어떤 것만을 집중해가지고서 그 거의 책 한 권 정도 분량의 글을 쓴 사람이 있어요. 음. 근데 그걸 찾아보면은 자세하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다 보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해할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게 지금은 좀 덜한데 조금 더 가면 더 발달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정의가 되냐면요. 일본이 당시에는 해외여행이 금지잖아요. 그죠? 조선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가지고 해를 갔다 그러면 돌아오는 게 금지예요. 또 돌아오는 게. 그래가지고 그 백길에서 배를 잃어버리면 일본은 기본적으로 돌아오는 거를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나중에 몰라도 잡혀 처형받고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하여간 일반 사람들은 외국인을 볼 기회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인이 온다 하면은 엄청난 구경거리죠, 이게.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을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조선 사절들이 오는 거하고, 그다음에 오키나와 ryukyu에서 오는 사절하고, 그다음에 오란다 상인들, 나가사키에 있는 네덜란드 상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네덜란드 상인들은 많이 가봐야 몇십 명, 2, 30명. 근데 오키나와도 규모가 작습니다. 근데 조선은 이 엄청나게 규모가 큰 거예요. 행렬도 길고,
그래가지고 가장 이제 인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뭐, 어, 1607년에 시작해서 1811년에 끝나는데 200년 동안에 12번밖에 안 왔으니까 평균 한 20년에 하나 안 해요. 그죠? 그래서 한 온달은 날린다, 온달. 나중에. 이제 지금서부터 지금 달아오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애도에서 도쿄에서 딱 내려가지고, 그 자기네 숙소에서 애도성까지 그 행진을 해서 가요. 행렬을. 그럼 나팔수도 들고 가고, 뭐, 앞에 기도 들고 해가지고 쫙 가는데, 가마에 타고, 맨 앞에 북서를 담은 그 함을 딱 이제 메고서 가고, 그 북서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다음에 사신이 앉아서 가고, 부사신이 또 앉아서 가고, 종사관이 앉아가 가마가 최소한도 세 개예요, 세 개. 악대에다가 그 이 관복도 입었지. 그다음에 옆에 찌시마에 사무라이들이 호위해서 가지고 이거 얼마나 그 크겠어요. 이제 큰 길을 지나갈 때는 거기에다가 단을 만드는 거, 임시 계단을. 그래가지고서 그 자리를 파는 거예요, 자리를. 그 거기 자리 딱 앉아가지고서 보면 쫙 가면서 그걸 보는데 그냥 보는 곳이 아니라 나중에는 어떤 정도까지 그 발전을 하냐면은 조선통신에서 온다 하면은 이 일본의 화가들이 쯔시마까지 들고 치는 거예요, 쯔시마까지. 조선통신가 오는 쫙 먼 데까지 가요. 가가지고서 어떻게든지 얼굴을 보고서 그림을 그려, 그림. 사신의 얼굴, 부사신의 얼굴, 오는 마상제 얼굴, 이런 그림을 가지고 스케치를 막 해가지고 와가지고서 그 스케치를 갖고서 그 에도까지 와서 그거를 그림을 정교하게 그려가지고 판화를 해가지고 찍어요, 그림을. 그래서 그림을 그 여러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파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아주 사진 맞다. 이거 이 사람이다 하고 사진 저기 체크하고 막 자기네끼리 재미있게 놀이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 알아맞히기 그림 놀이도 하고요. 거기 앉아서 보면서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앉아가지고 맥주 먹고 보는 게 아니라 그림 그 알아맞히기 그 경쟁대회 가면서 보고 뭐 어쩌고 해가지고 하나의 그 일종의 비즈니스 붐이 일어납니다. 이때 당시 올 때는. 그래서 거기 많은 그림들이 이제 남아 있어요. 전성시대 올 때 그 그림들이. 이 사람들이 가면서 시를 많이 쓰잖아요. 시를 많이 쓰는데 그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 한시를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이게 놀라운 게 그런 나중에 글들도 있어요. 그 에도까지 왔다가 그 오사카를 갔더니 벌써 자기네가 남긴 시들이 모아가지고 책으로 출판되어 있다고. 벌써 상점에서 팔기 시작하더라고. 그런 그 기록도 있습니다. 아,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